간지 오답 분석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여러분들 질문하셨거든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였는데 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뭐였냐면 단추가 왜 소통의 매개체가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시옷이 지금 그건 거죠. 단추인 거죠. 여기서 단추는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일단 단추를 눌러야 뭐가 흘러요? 전파가 흘러요. 전파가 흘러야 이게 지금 너와 나 사이에 무언가 소통이 이루어진다.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추를 누르는 그 온오프를 하는 행위 자체가 관계를 끄고 맺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매개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매개체라는 게 뭐예요? 연결시켜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4번은 답지 오류인 것 같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일단 가와 나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는데 5번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네요. 정답은. 그쵸? 근데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같이 나도 일상적 사물을 사용하여 존재 인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아니지 않아요?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맞아요. 형식적으로 이런 주제를 쓰고 있는 거는 맞는데 존재인식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꽃만 해당이 되고, 나 지금 패러디 작품인 라디오는 일회성 사랑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가와 같이 나도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는 모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은 틀린 게 맞을 것 같은데, 해설에서 뭐라고 썼든 간에 일단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품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볼 필요 없다, 여러분. 그쵸? 그렇긴 하지만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기역과 니은이었고, 그럼 여기서 사물의 이름, 의미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를 보여준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꽃이라는 작품은 내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무의미했던 관계가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 사람 간의 어떤 것이 유의미한 관계로 가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물이 있어.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과 사물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되려면 뭘 해줘야 된다? 명명을 해줘야 된다. 호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과 이름, 의미의 관계, 이 사물이라는 것, 사물의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를 가진다는 이 사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걸, 지금 그렇게 선지를 해석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패러디한 다의 효과를 독자 측면에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이게 정답은 5번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문학적 쾌감이 어떤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학적 쾌감, 이게 참 어휘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이번에 유독 조금 헷갈릴 만한 어휘들이 많았나 봐요. 문학적 쾌감은 말 그대로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느끼는 문학적인 기쁨이죠. 내가 여기서 보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원작과 비슷하지만 주제나 의도를 다르게 했다 이랬잖아.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원작과는 이 점이 비슷하네? 재밌다 할 수 있고, 근데 주제가 어떻게 달라졌네?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되게 어떻게 느낄 수 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 재미를 쾌감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한 문제가 몇 번이냐면 19번 문제예요. 19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번이다 이랬는데, 가와 나는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라디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존재냐? 전파가 어쨌든 라디오가 되고 싶다. 여기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의 라디오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나 작품에서 여러분들 보면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무의미한 관계예요. 이 라디오는. 그치? 근데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단추를 눌러줘가지고 우리는 사랑이 되고 싶다. 마지막 연에서 또 라디오 되고 싶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디오는 어떤 라디오예요? 진짜 사랑이 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일회성 사랑, 인스턴트식 사랑을 뜻하는 라디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라디오가 되고 싶다는 우리가 사실 반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라디오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였는데 답은 2번이었고요. 1번에서 주지적인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약간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뭐 주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감상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철학적인 내용? 뭐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말 나온 김에 사전을 제가 한 번만 찾아볼까요? 주지적, 이성적인 것이라고 대충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은 것. 원래 우리가 시하면 되게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것과는 결이 좀 다르게 최대한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주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꽃이 그렇죠, 꽃이. 꽃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는데 정답은 4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대립적 관계의 시어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대립적 관계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근데 몸짓에 지나지 않는 거는 이거 무의미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눈짓이 되고 싶다 했을 땐 이 눈짓은 의미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라고 봤을 때 그 관계는 대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립적 관계에 있는 시어라고 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 우리가 그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3번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었고요. 자, 기억 19의 변형이 어디에 드러나나요? 라고 했어요. 가에서 이 변형이 어디서 드러나나 이 말일까요? 32번이네. 32번을 질문하셨네요. 그쵸? 19의 변형이 어디서 드러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에서 19 변형 한번 봅시다. 요런 여기가 다 변형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내가 그의 이름을, 내가 그의 이름은 똑같죠. 그 뒤가 다 조금씩 달라졌죠. 요런 게 19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50번 문제. 50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소설 쪽인가 봐요. 공방전 요쪽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보시면 지금 가장 적절한 것 골라라 이랬을 때 답은 1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4번 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제3자의 말을 인용하여 중심 인물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틀린 게 되는 거 아니야? C 부분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큰 따옴표를 사신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랬으니까 요거는 직접 인용 맞죠? 직접 인용인 건 맞고 중심인물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일대기 내력 요약은 아니에요. 일대기 내력 요약이 되려면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릴 때 무슨 일을 했고, 뭐 중학생 때 무슨 일 했고, 고등학생 때 무슨 일 했고, 대학생 때 무슨 일 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4번, 50번의 4번 선지에 대해서 직접 말했으니까 인용이 아니지 않나요? 이랬는데 그런 걸 우리 직접 인용이라고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인용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이제 정답은 2번이고요. 5번에 서술자의 개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술자의 개입은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치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신이란 인물이 결국 누구랑 같은 인물이에요? 작가랑 같은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갑자기 작품 안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사신이라는 어떤 가명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7번에서 교술이 뭐냐? 이거는 수필적인 성격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수필은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한 깨달음이 나와야 돼요. 요런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린 수필, 특히 교술갈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술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하위 갈래가 바로 수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필이 와닿지 않는다면 어릴 때 썼던 일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기가 수필이에요.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질문에서 가에서도 어둡고 슬픈 분위기가 조성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가가 작품이 뭐냐면 가는 길이거든요. 이거 좀 어둡고 슬프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해. 누군가한테 지금 차인 상태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 나를 차고 떠난 그 임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까마귀랑 강물은 뭐라 그러고 있어? 야, 시간 없어. 그냥 집에 나가. 지금 이러면서 나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어둡고 슬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9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문제 보시면 유리창과 눈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리창과 눈물에 대한 문제였는데 지금 가장 맞는 것들만 엮인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눈물 주시다 부분 단정적 어조가 아닌가요? 이게 김현승의 눈물이란 작품은 단정적 어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 또 너무 단정적인가? 맞는 것에서 얘기를 또 하긴 했네. 그쵸? 보통은 단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약간 경건한 어조, 기도하는 기원적 어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단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사로 깔끔하게 끝났죠. 그리고 주시었다 하고 딱 끝났으니까 요거 단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원적 성격이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주차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과제에 지금 틈틈이 평일에 잘 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 것들은 다 6주까지 뭐 영상을 찍거나 그 타이핑 해가지고 우리 밴드랑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자기 거 이거 주차에 맞게 찾아가지고 오답 분석도 꼭 같이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했습니다.